이에 정상결전 이후 세계 정부와 혁명을 일으키려는 자들의 대결이 가속됩니다. 에그헤드 섬에서 루피, 드래곤을 필두로 한 혁명군과 이무, 세턴, 피터를 필두로 한 세계 정부군이 격돌하게 되었고, 고대 로봇의 희생에 힘입어 루피는 무사히 에그헤드 섬을 탈출하였고 전 세계에 이무의 정체를 알리는 데 성공합니다. 또한 조로 역시 와노쿠니에서 나스주로를 쓰러뜨렸으며 프랑키가 워터프라임의 의지를 이으며 세계 정부의 고의로 플루톤을 넘겨주며 혁명을 일으키려는 자들은 순조로운 승기를 이어갑니다. 하지만 상디가 어인섬에서 피터에게 붙잡혔으며 루피 역시 알라바스타에서 오로성의 계략에 빠져들게 되며 밀지모자 일당은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고 세계의 운명은 미궁에 빠지게 됩니다. 머큐리는 알라바스타에서 루피와 마주하게 되었고 신의 기사단 타이톤이 공간 열매 능력을 활용하며 루피와 함께 무형의 공간 속으로 이동합니다. 그리고 이 공간은 외부에서 보았을 땐 인지되지 않으며 견문색 패기가 강한 극소수의 인물만이 존재를 알 수 있을 만큼 비밀스러운 공간입니다. 다만 내부의 공간은 무한하기에 전투를 펼치기에는 안성맞춤이며 오로성은 이곳을 루피의 무덤으로 삼으며 자신들에게 대항하는 자들의 구심점을 제거하려 합니다. 그리고 머큐리가 무형의 공간 속으로 이동한 이후 오로성 전원 역시 무형의 공간 속으로 텔레포트할 준비를 마쳤고 피터, 나스주로, 마스, 세턴과 함께 텔레포트를 준비합니다. 다만 이들은 연이은 전투로 인하여 몸이 온전한 상태는 아니었지만 그럼에도 압도적인 회복력을 선보이며 그간 전투에서 입은 상처 대부분을 회복하는 모습을 보였고 루피는 홀로 오로성 전원과 상대하게 될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리고 갈린과 이오 역시 마리주아로 복귀하게 되었고 이들은 이무에게 그간의 공적을 인정받으며 오로성이 부재 중일 때 잠시 동안 오로성의 권한을 대행하게 됩니다. 피터, 나스주로, 마스, 세턴이 무형의 공간 속으로 텔레포트를 준비하고 있었고 이무 역시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무는 조금은 불안한 듯한 표정을 보이며 과거 조이보이의 밀지모자가 보관되어 있는 곳으로 향했고 조이보이의 밀지모자와 루피의 소배설을 함께 바라보며 조이보이, 이 녀석이었다면 어쩌면 오로성 전원을 상대할 수 있을지도 모르지. 만약 저의 송이가 니놈과 같은 경지에 올랐다면 오로성 전원을 보냈다고 하더라도 결과를 장담할 수 없다. 하지만 저들 역시 900년간 기량이 상승한 상태, 전성기 시절의 잔해가 강림한다고 하더라도 저들 전원을 홀로 상대할 수는 없을 테다. 그래, 니놈의 의지를 이은 저 녀석 역시 결국 운명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며 죽게 되는 거다 라고 말하며 오로성을 신뢰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다만 이무는 루피의 수배설을 찢어버리며 허나 DL족은 언제나 변수를 만들어냈다. 끈질긴 생명력과 타고난 운, 또한 그 대비보의 존재 라고 중얼거리며 DL족은 늘 변수를 만들어냈으며 루피는 카미테키를 가진 인물이기도 하기에 오로성 전원이 상대하더라도 루피를 제거하는 것을 확신할 수 없다고 생각하며 우려를 표합니다. 빙크스는 피터에게 패배한 쌍디를 마리주아로 호송하였고 쌍디는 임펠다운으로 가는 게 아니었나 라고 물었고 빙크스는 니놈은 임펠다운이 아니라 판게아 성으로 데려오라는 상부의 명령이 있었다. 뭐 그분의 의중을 잘 알지는 못한다만 현재 임펠다운은 과부하 상태, 카이도, 빅맘, 미호크, 레일리 등 워낙 걸출한 인물들이 많기에 자칫 그들이 탈출을 도모하거나 제2의 인물이 그곳을 기습한다면 사실상 그들의 탈옥을 지켜볼 수밖에 없다. 카이도, 빅맘, 미호크, 레일리 그들이 탈옥하는 것 역시 안 될 일이지만 그놈들이 지닌 가치는 이 녀석과는 다르지. 이 녀석만큼은 절대 탈옥시킬 수 없다. 그렇기에 판게아 성에 가둬둘 생각인 것 같군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쌍디는 세계 정부의 귀족들도 겁쟁이로군. 고작 탈옥 따위가 두려워 규율을 어기다니 라고 말했고 빙크스는 규율이란 신이 정한 사소한 말장난에 불과하다. 하계인인 이 녀석이 판게아 성에 올 자격 따위는 없으나 특수한 상황에 신의 영토에 발을 들인 것이니 영광으로 알도록 이라고 말했고 쌍디를 판게아 성 내부 비밀의 방으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근위병들은 쌍디의 전신을 헤루서 감옥으로 수감했고 빙크스는 근처에 머무르며 쌍디를 감시합니다. 머큐리가 오로성 전원을 호출하였으나 오로성이 텔레포트하는 데까지는 약 10분의 시간이 필요하였고 루피와 어큐리의 1대1 대결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어큐리는 타이톤이 쓰러지게 된다면 무형의 공간이 파괴될지도 모르기에 타이톤에게는 최대한 멀리 떨어지라는 명령을 내렸고 타이톤은 곧바로 멀리 도망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루피는 니시시시 도망치는 거냐, 순순히 놓칠 순 없겠는걸 이라고 말한 뒤 기어 피퍼스를 사용하여 순식간에 타이톤에게 접근하려 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머큐리가 자신의 머리에 무장색 패기를 두른 이후 루피를 향해 돌진하였고 루피를 그대로 들이박으며 루피가 타이톤을 추격하는 것을 막아섭니다. 그리고 루피는 당황하는 표정을 보이며 저 자식 멧돼지 주제에 굉장히 재빠르잖아 라고 말하였고 워큐리는 동요하지 않으며 찰나의 순간 공격의 궤도를 틀며 충격을 최소화한 건가. 밀짚모자 루피, 저 녀석을 보니 900년 전 나에게 굴욕을 주었던 그 사내가 떠오르는군 이라고 말하며 900년 전 홀로 나스주로 세턴 워큐리를 상대하였던 와노쿠니의 전설 류마를 떠올립니다.
됩니다. 그리고 루피는 순식간에 워큐리에게 접근하였고 워큐리는 폐양색의 울음을 사용하며 루피를 멀리 날려버리며 루피를 견제하려 합니다. 하지만 루피는 여유로운 모습을 보이며 니시시시 강력한 폐양색 패기인데 거의 샹크스 아니 그 이상인가? 그렇다면 나도 보여주지 라고 말한 이후 루피 역시 폐양색 패기를 발현하였고 루피의 폐양색 패기가 워큐리의 폐양색 패기보다 훨씬 강했기에 루피의 폐양색 패기가 워큐리의 폐양색 패기를 뒤덮어버립니다. 그리고 루피는 공중으로 튀어올라 고무고무 던 채찍을 사용하여 워큐리를 공격하나 워큐리는 자신의 머리에 무장색 패기를 두른 이후 루피의 공격을 막아내는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워큐리의 방어력이 워낙 강력했기에 루피조차 손에 상처를 입는 모습을 보입니다. 하지만 루피는 특유의 초회복을 사용하여 순식간에 상처를 회복했고 고무고무 거인의 도끼를 사용하여 자신의 발을 거대하게 만든 이후 매우 높이서 워큐리의 머리를 내려 찍어버렸고 워큐리의 방어조차 뚫려버렸고 워큐리는 그대로 땅에 처박힙니다. 루피는 워큐리마저 압도하는 압도적인 강함을 선보였고 루피와 워큐리의 승부가 시작된 지 고작 3분 만에 루피는 워큐리를 압도하는 모습을 선보입니다. 그리고 워큐리는 우선 봉이의 형태를 해제하였고 인간 폼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워큐리의 머리에서는 피가 흘러나오고 있었고 차마 상처를 재생시키지 못한 듯한 모습을 보입니다. 하지만 워큐리는 아랑곳하지 않으며 냉정하게 시간을 체크했고 이제 3분 정도 지난 건가? 해적왕 루피 저자의 강함은 가히 압도적이군. 하지만 그저 버티는 것이라면 7분 정도는 자신이 있다 라고 말했고 루피는 워큐리가 숨을 고를 틈도 주지 않고 워큐리에게 매우 빠르게 다가왔고 루피의 모습은 인간이 아니라 악마와 같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워큐리는 흠칫하며 잠시 틈을 허용하게 되었고 루피는 고무고무 원신의 총을 사용하여 워큐리의 복부를 타격하였고 워큐리는 치명상을 입으며 멀리 날아갑니다. 하지만 워큐리는 곧바로 무장색 패기를 활용하며 자신의 상처를 재생시키는 데 성공했고 이후 사람 열매 모델 사탄의 능력을 사용하였고 동시에 폐양색 패기를 발현하였고 워큐리는 거대한 사탄의 형태를 띠게 됩니다. 그리고 워큐리는 사탄의 저주를 사용하며 루피의 움직임을 잠시 묶어둔 이후 루피를 공격하려 하나 루피는 압도적인 무장색 패기를 선보이며 워큐리의 공격을 무효화시키는 데 성공하였고 루피는 견문색 패기를 사용하며 워큐리의 위치를 정확히 읽어낸 이후 양팔을 사용하여 워큐리를 붙잡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루피는 고무고무 줄넘기를 사용하여 사탄으로 변한 워큐리를 가지고 줄넘기를 하는 기상천외한 모습을 선보였고 루피는 즐겁다는 듯이 웃음을 짓습니다. 그리고 워큐리는 엄청난 굴욕감을 느끼며 밀짚모자 라고 소리칩니다. 하지만 루피는 아랑곳하지 않으며 워큐리를 곧바로 땅에 던져버립니다. 샹크스는 알라바스타를 지키기 위해 빨간머리 적단을 이끌고 알라바스타로 향했고 루피가 나타날 때까지 콩과 워큐리로부터 비비를 지키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콩이 세계 정부를 배신하며 루피에게 마지막 시험을 행하게 되었고 빨간머리 적단과 비비는 무사히 알라바스타에서 빠져나가게 됩니다. 하지만 샹크스는 알라바스타를 벗어나기 직전 레드포소의 뱀머리에 발을 올리며 다시 알라바스타로 향하려 하는 모습을 보였고 뱀베크맨은 당황하는 모습을 보이며 이봐 샹크스 설마 다시 갈 셈이냐? 알라바스타에는 루피가 있다고. 세계 정부의 전력은 결코 루피를 감당하지 못해. 이쯤하고 우리도 빠지는 편이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샹크스는 진지한 표정을 지으며 베크 어쩌면 난 워큐리가 끝이 아닐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네. 누가 뭐래도 루피는 혁명의 구심점. 루피만 제거한다면 혁명은 끝이 나게 된다. 세계 정부도 그걸 모를 리가 없다. 고로 추가적으로 나타날 지원군에 대해서도 염두해야 하네. 또한 아직은 콩 전군 총수를 완전히 신뢰할 수도 없고 베크 내가 없는 동안 빨간머리 적단을 잘 이끌어주길 바라네. 너희들까지 모두 위험에 빠뜨리고 싶진 않아. 이건 선장 명령이다. 전원 알라바스타를 무사히 빠져나가라 라고 소리친 이후 곧바로 알라바스타로 날아갑니다. 그리고 벤베크맨은 담배를 피며 정말이지 못 말리는 선장이라니깐. 그간 단 한 번도 선장으로서 내리는 명령은 없었건만 샹크스 설마 죽음까지 각오한 건가? 나 역시 지원군의 개입은 염두에 두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루피를 꺾을 만한 존재는 그 녀석밖에 없다. 그 녀석이 직접 모습을 드러내지는 않을 터 이번만큼은 불안한 예상이 틀렸으면 좋겠군 이라고 말합니다. 한편 샹크스는 알라바스타로 날아가며 견문색 패기를 통하여 기이한 기운을 느끼게 되었고 뭔가 무형의 공간이 존재하며 루피와 워큐리가 그곳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샹크스는 엘레지아에서 격돌했던 토트무지카를 떠올리며 가상 공간인가? 그렇지 않고서야 별들이 충돌하는데 섬이 이리 멀쩡할 리 없지. 또한 이질적
미적인 기운이 느껴지기도 하고 라고 말하며 우선은 루피와 워큐리가 충돌 중인 공간을 먼저 찾으려 합니다. 조로는 와노쿠니에서 나스조로를 잡아내는데 성공했고 프랑키의 작전에 의하여 플루톤을 고의로 세계정부에 넘겨주며 성공적으로 임무를 완수합니다. 그리고 조로와 로빈은 함께 샤본디 제도로 향하고 있었고 조로는 부상을 회복하며 낮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한편 로빈은 신문을 통하여 상대가 세계정부에 패배하며 결국 체포되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고 로빈은 충격을 입으며 들고 있던 커피잔을 떨어뜨렸고 이윽고 조로 역시 이 소식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조로는 충격을 받은 듯한 표정을 지으며 멍청한 녀석 세계정부에게 패배한 건가? 라고 말했고 로빈은 다행히도 시라우시가 체포되었다는 소식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아 아마 쌍리라면 자신이 희생하여서까지라도 시라우시를 지키는 걸 택했겠지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조로는 한숨을 쉬며 그 녀석이 즉결 처분되지 않았다면 최소한 죽지는 않았다는 말이군. 로빈, 루피의 행방은 어찌 되었지? 라고 말했고 로빈은 루피는 에그헤드에서 혁명군과 함께 세계정부를 격파 그리고 이후의 행방은 정확하지 않지만 알라바스타로 향했다는 풍문이 있어 아마 비비를 지키기 위해서겠지. 라프텔에서 확인해서 알겠지만 비비는 릴리의 후손 비비 역시 릴리와 마찬가지로 그 남자가 노리는 인물이니까 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조로는 곰곰이 고민을 하며 분명 샤본디 제도에서 다시 집결하기로 했다만 어쩌면 루피가 함정에 빠졌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드는군. 로빈 나는 알라바스타로 향하겠다. 넌 샤본디 제도로 향해 동료들과 집결해라 라고 말했고 로빈은 나 역시 같은 생각이야. 세계정부 역시 루피가 알라바스타로 향할 것을 알텐데 가만히 있을 리는 없으니. 근데 조로 넌 길치잖아. 혼자 알라바스타까지 가지는 못할 것 같은데 라고 말했고 조로는 발끈하며 그냥 배만 타고 가면 문제없잖아. 노를 젓는 것쯤은 나도 할 줄 안다고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로빈은 아니 내가 알라바스타까지 같이 가줄게. 중요한 시기에 네가 길을 잃는 불상사가 생겨선 안 돼 라고 말했고 로빈과 조로는 우선 알라바스타로 향합니다. 나미부룩 초파는 알라바스타에 나타나 잠시나마 전쟁의 판도를 바꾸며 빨간머리 적단이 나타날 때까지 시간을 버는데 성공하며 결론적으로 비비를 지키는데 크게 이바지합니다. 그리고 이후 이들은 빨간머리 적단의 도움을 받아 알라바스타에서 빠져나가는데 성공하였고 타동로들과 만나기 위해 샤본디 제도로 향합니다. 그리고 우솜 역시 알라바스타에서 나미부룩 초파와 합류하며 함께 샤본디 제도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비로소 알라바스타에서 빠져나가는데 성공했고 이들을 쫓는 해군선 역시 보이지 않았기에 우속과 나미는 안심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초파는 여전히 부상을 회복하지 못한 채 써니호 내부에서 회복을 하고 있었고 브룩은 걱정스러운 듯한 표정으로 초파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나미는 루피 혼자 괜찮을까? 라고 말했고 우솝은 그 녀석이 만들어낸 숱한 기적을 봐왔잖아. 이번에도 분명 적들을 날려버릴 거야 라고 말하며 루피를 신뢰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오로성 전원이 타이톤이 공간 열매의 능력으로 만들어낸 무형의 공간 속으로 향한 이후 이무는 환상의 방에서 나비를 자신의 손에 끼얹으며 고심에 빠진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무는 조이보이의 강함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으며 카미테키의 존재와 혹시 모를 변수 역시 감안하고 있었기에 오로성 전원이 출격하더라도 루피를 확실하게 잡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합니다. 그렇기에 이무는 추가적인 지원군을 알라바스타로 보내기로 결정하였고 곧바로 근위병을 통하여 빙크스를 호출합니다. 그리고 빙크스 역시 이무의 존재를 알지는 못하였지만 오로성보다 상위의 존재가 존재하며 베가펑크의 방송을 통하여 그 존재가 이무라는 것을 파악하였기에 이무가 자신을 호출하자 매우 긴장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며 또 한편으로는 세계의 정점을 아련할 수 있는 기회가 왔기에 드디어 자신의 존재를 인정받았다고 생각하며 기뻐합니다. 그리고 빙크스는 자신의 검 티폰을 챙겨 이무에게 향합니다. 티폰은 12개의 최상 명검 중 하나이며 샹크스의 검 그리폰이 그리스 로마 신화에 등장하는 신수 그리폰의 힘을 가진 것처럼 티폰 역시 그리스 로마 신화에 등장하는 신수 티폰의 힘을 가진 검입니다. 참고로 티폰은 그리스 로마 신화에 등장하는 모든 괴수들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존재이며 혼돈과 파괴의 본질이라고 불리는 존재입니다. 빙크스는 이무의 명령을 받아 환상의 방으로 향하였고 사상 처음으로 이무와 마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무 역시 오로성과 몇몇의 근위병을 제외하면 그 누구에게도 자신의 존재를 알리지 않았으나 이미 베가펑크의 방송으로 인하여 자신의 존재가 전세계에 암시되었고 상황이 워낙 급한 터라 빙크스의 앞에 모습을 드러내는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그리고 빙크스는 아련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세계 정부를 창조한 창조주 신의 명령이라면 목숨도 기꺼이 내놓을 준비가 되었습니다. 라고 말했고 이무는
루피는 마지막으로 빙크스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견문색 패기를 통하여 빙크스의 마음을 읽어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무는 빙크스의 충성심이 진짜라는 것을 확인했고 오로성과 해적왕이 알라바스타에서 격돌 중이라는 것은 알겠지. 오로성은 세계 정부의 최후의 전력이라고 불리는 존재들, 그들이 가져올 결과를 의심하고 있진 않으나 DA1족은 언제나 폭풍을 일으키는 존재, 보다 안전하고 확실히 일을 처리할 필요가 있다. 만에 하나 오로성이 패배한다면 이 녀석이 그들을 책임지고 보호하도록. 이라고 말하면 만에 하나 오로성이 루피에게 패배할 경우 빙크스에게 오로성을 책임지며 오로성의 신변을 보호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빙크스는 무릎을 꿇은 채 고개를 숙이며 명을 받들겠습니다 라고 말한 뒤 환상의 방을 빠져나갔고, 빙크스는 마지막으로 쌍디를 확인한 이후 오로성 전원이 해적왕을 잡기 위해 출동했다더군. 이제 밀짚모자 일당도 끝이다 라고 말해주었고, 쌍디는 루피는 기적을 만드는 남자다. 감히 너희들이 가늠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야. 최후를 맞이하는 건 너희들일 것이다 라고 말하며 여전히 루피를 신뢰하는 모습을 보였고, 빙크스는 코웃음을 치며 신뢰가 깨지는 것만큼 허망한 일이 없지. 지켜봐라 검은다리, 언제나처럼 세계정부가 승리할 테니 라고 말합니다. 루피와 워큐리의 대결이 시작된 지 어느덧 7분의 시간이 흐르게 되었고, 워큐리의 옆에 소환된 4개의 마법진이 더욱 뚜렷해져 갑니다. 그리고 루피는 제2의 정상결전에서 봤던 괴물들이 다시 모이는 건가 라고 말하며 루피조차 초조해하는 듯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워큐리는 웃음을 지으며 밀짚모자 이제 3분만 흐르면 오로성 전원이 강림하게 된다 라고 소리쳤고, 다시 한번 봉이의 형태로 변하여 루피에게 달려옵니다. 그리고 워큐리는 곧바로 루피를 들이박았으나 루피는 거대화를 사용하며 워큐리보다 더 커진 뒤 워큐리를 뿔채로 들어올리는 데 성공하였고, 루피는 니시시시 즐거워지는 걸, 오로성이건 육로성이건 모두 모여도 상관없어. 난 너희들을 날려버리고 너희의 주인마저 격파할 거다 라고 말했고, 워큐리는 잘도 건방진 소리를 하는구나 라고 소리친 뒤 루피의 손에 매달린 채 루피와 함께 공중으로 튀어올랐고, 그대로 루피를 땅에 처박아 버리려 합니다. 하지만 루피는 고무고무 던 게틀링건을 사용하여 워큐리에게 무수히 많은 타격을 집어넣는 데 성공하였고, 워큐리는 무장색 패기와 봉이 특유의 맷집을 선보이며 루피의 공격을 버텨냈는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루피는 감탄하며 저 멧돼지 자식 맷집이 상당하잖아 라고 말했고, 워큐리는 도신 류마에게 패배한 이후 900년간 단련한 맷집이다. 고작 10분 안에 무너지진 않는다 라고 말했고, 워큐리는 다시 한번 루피를 향해 돌진해옵니다. 하지만 루피는 꽤나 진지한 표정을 지으며 고무고무 솔라 디에티건을 준비합니다. 참고로 고무고무 솔라 디에티건은 구 3대장의 협공기인 아카이누의 폭렬 화산 화세구와 아오키지의 빙결 초화 태핑, 히자루의 광신 마격의 응집체조차 뚫어버린 강력한 기술입니다. 그리고 워큐리 역시 자신의 맷집을 극대화시키는 기술인 무장 돈벽을 사용하였고, 워큐리는 전신이 무장색 배기로 뒤덮였으며 크기도 이전보다 더 거대해집니다. 그리고 루피의 고무고무 솔라 디에티건과 워큐리가 충돌하였고 엄청난 충격파와 패기 에너지가 흘러나옵니다. 그리고 꽤나 멀리로 대피한 타이톤조차 충격의 여파를 견뎌내지 못하며 무형의 공간이 아니었다면 섬이 통째로 날아갔을지도 모른다. 해적왕 루피, 저 정도로 강력한 공격을 가졌다는 건가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결국 루피의 고무고무 솔라 디에티건이 워큐리의 방어마저 뚫어내는데 성공하였고, 워큐리는 전신이 피투성이가 되며 날아가고 워큐리에 절단되어버립니다. 루피가 워큐리를 날려버린 이후 루피 역시 무리하여 공격을 시도했기에 조금은 지친 듯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워큐리는 곧바로 특유의 회복력을 선보이며 양팔을 재생시키는데 성공했으나 상체를 모두 재생시키지는 못했고, 워큐리는 숨을 헐떡인 채 누워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전투가 시작된 지 정확히 10분이 지나게 되었고, 마법진에서 피터, 마스, 나스주로 세턴이 차례차례 나타납니다. 그리고 워큐리는 고작 버티는 게 전부였던 건가, 하지만 상관없다, 소기의 목적은 달성했다 라고 말했고, 루피는 놀라는 표정을 지으며 뭐야 정말로 괴물들이 모두 나타났잖아 라고 말했고, 오로성 전원은 괴수의 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규키의 폼을 하고 있는 세턴은 워큐리 고작 10분 만에 자네가 이 지경이 되다니 정말로 그 남자의 강림이라고 봐도 될 정도로군 이라고 말했고, 바코츠의 폼을 하고 있는 나스주로는 어쩌면 그 남자를 능가했을지도 모르네. 우리 앞에 있는 남자는 지상 최강의 남자, 극도로 긴장하지 않는다면 최후를 맞이하는 건
우리일지 모르네 라고 말했고, 이치마대에 포문하고 있는 마스는 밀짚모자 루피, 에그헤드 섬에서는 놓쳤지만 이번에는 결코 놓치지 않겠다 라고 말했고, 마지막으로 샌드홈의 형태를 한 피터는 세계 정부를 이토록 위협한 존재는 존재하지 않았다. 록스디 지백, 골디로저 등등 시대를 풍미했던 해적들조차 말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루피는 오로성 전원을 바라보며 이시시시 몸풀기는 끝났으니 본격적으로 시작해보자고 라고 말하며 전투태세를 갖춥니다. 타이토는 오로성 전원이 강림하는 것을 보며 오로성 세계정부를 설립한 20명의 창조주들 중 가장 유능한 자들, 천룡인들 중에서도 최고위층에 해당하는 그들이 하계로 내려오는 것조차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다. 헌데 전원이 고작 해적 따위를 잡기 위해 친히 강림하시다니 밀짚모자 루피, 네가 그 정도로 위험한 존재라는 거냐 라고 말합니다. 오로성 전원이 강림한 이후 워큐리는 잠시 휴식에 들어갔고, 워큐리는 루피의 강함을 인정해주며 결코 방심하지 마라, 저 남자는 조이브이, 류마, 그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강자다 라고 말했고, 마스가 이치마대의 형태로 변하며 곧바로 루피에게 날아갑니다. 하지만 그 순간 루피는 고무고무 풍선을 사용하여 몸을 매우 거대하게 부풀린 이후 마스를 낚아채는데 성공하였고, 곧바로 마스를 공중으로 튕겨내버립니다. 그리고 규키의 형태를 한 세턴과 샌드홈의 형태를 한 피터가 동시에 루피를 공격하였고, 루피는 고무고무 쉴드를 사용하여 방패를 만들어내며 세턴과 피터의 공격을 막아냅니다. 그리고 루피는 무의식적으로 방패를 만들어냈으나 루피가 만들어낸 방패는 다름 아닌 태양의 방패였고, 태양의 방패는 신화 속에 등장하는 성스러운 방패였기에 매우 견고한 내구도를 가지고 있었고, 피터와 세턴의 공격을 완벽하게 막아내는데 성공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바코치의 형태로 변한 나스주로가 매우 빠르게 달려와 귀화 심창격을 사용하여 루피의 복부를 베어버렸고, 루피의 복부에서는 피가 흘러나옵니다. 그리고 세턴은 참격이 약점인 건 변함없구나, 과연 고무 따위가 고열을 견딜 수 있겠는가 라고 말한 뒤 루피를 향해 고온의 투사체를 뿌려버렸고, 루피는 온몸이 타버리며 불길에 휩싸입니다. 하지만 루피는 정신력으로 이를 버텨낸 뒤 곧바로 자신의 팔을 들려 세턴의 멱살을 잡는데 성공하였고, 루피는 해방의 니카 펀치를 사용하여 세턴을 산산조각 내버렸고, 세턴은 온몸이 부서진 채 멀리 날아갑니다. 그리고 루피는 기세를 이어가며 마스의 양날개를 붙잡은 뒤 그대로 마스를 땅에 쳐박아버리려 합니다. 하지만 피터가 나타나 그대로 루피를 들이박아버렸고, 루피는 마스를 놓치게 됩니다. 그리고 마스는 파괴강선을 사용하며 루피를 공격하였고, 나스조로는 매우 멀리서 강력한 참격을 날리며 루피의 어깨를 베어버렸고, 루피는 사람 열매 모델 태양신 니카의 힘을 각성한 이후 사상 처음으로 고전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루피는 조금은 분노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며 너희들 비겁하잖아, 한 명씩 덤비라고 라고 말하는 나스조로는 네 놈과 싸움을 하는 게 아니다, 이건 네 녀석을 죽이기 위한 사냥, 오직 결과만이 중요한 대결이란 말이다 라고 말합니다. 피터, 마스, 세턴, 나스주로와 엄청난 콤비를 모이며 루피를 압박하기 시작하였고, 루피는 아직 지치지는 않았지만 기어 피프스를 사용한 이후 자신이 밀리는 경험은 처음이었기에 조금은 당황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마스는 최고였던 놈들은 항상 이럴 때 무너진다, 압도적인 재능 덕에 지는 것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이지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루피는 코웃음을 치며 니시시시 미안하지만 패배라면 수차례 겪어왔다고, 고작 이 정도로 좌절할 것 같았다면 해적왕이 될 거라고 생각하지도 않았을 거라고 라고 말했고, 루피는 폐양색 패기를 발현하였고, 루피의 폐양색 패기가 워낙 강력했기에 마치 폐양색 패기가 폭풍처럼 불어옵니다. 그리고 루피는 루피의 말대로 수차례 패배를 경험했으며, 오로성의 입장에서는 루피가 정상결전 이후 단 한 번도 패배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며, 이스트블루나 위대한 항로 초반기의 사건은 알지 못하기에 루피가 패배한 적 없는 남자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실은 루피는 히오리의 시간 열매의 능력으로 과거로 온 것이며, 이전 세계에서는 수차례 패배를 맛봤었습니다. 그리고 루피는 빠르게 피터, 마스, 세턴, 나스주로를 향해 달려왔고, 고무고무 던 게틀링건을 사용하여 이들을 동시에 공격합니다. 하지만 이들은 무장색 패기를 사용하여 루피의 공격을 방어했고, 루피가 피터, 마스, 세턴, 나스주로를 공격하는 동안 순간 매우 거대한 그림자가 루피를 덮쳐옵니다. 그리고 그 그림자의 정체는 봉이의 형태로 변한 워큐리였고, 워큐리의 크기는 이전보다 더 커져 있었으며 전신이 불타고 있었기에 더욱 위협적으로 보였습니다. 그리고 워큐리는 곧바로 루피를 들이박아버렸고, 루피도 차마 워큐리의 기습을 피하지 못했고, 워큐리의 충돌을 정통으로 허용하였고, 루피의 가슴에는 상처가 남습니다. 그리고 오로성은 다시 완전체가 되었고, 이들은 마치 지옥의 화신처럼 루피를 향해 다가옵니다. 하지만 루피는 전혀 좌절하지 않고 오히려 웃음을 지었고, 해방의 드럼이 더욱 크게 울려 퍼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워큐리는 과연 태양신 니카의 의지를 이은 남자,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웃음을 잃지 않는 건가 라고 말합니다.
오큐리가 루피를 들이박은 이후 루피는 여전히 웃음을 잃지는 않았지만 점점 체력 소모가 빨라지기 시작했으며 부상도 쌓여만 갔기에 루피는 서서히 지쳐갑니다. 그리고 오로성 역시 견문색 패기를 통하여 이를 파악하였고 마스는 점점 지쳐 보이는구나 밀짚모자 라고 말한 뒤 곧바로 사람 열매 모델 예수의 능력을 사용하여 신의 장난을 사용하여 루피의 패기를 흡수하려 합니다. 하지만 루피는 여전히 무장색 패기가 견고했고 마스의 능력을 순식간에 무효화시키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루피는 곧바로 마스에게 다가가 고무고무 천둥의 도끼를 사용하여 매우 거대한 발을 사용하여 마스를 내려 찍으려 합니다. 하지만 세턴이 사람 열매 모델 사탄의 능력을 사용하여 사탄의 방패를 사용하여 이를 막아섰고 이후 샌드홈으로 변한 피터가 루피를 그대로 삼켜버립니다. 그러나 루피는 피터의 몸속에서 팽창하였고 피터는 그대로 입이 찢어지며 루피를 놓치게 됩니다. 그리고 루피는 지렁이 아까부터 거슬리는데 우선은 너부터 처리해야겠어 라고 말한 뒤 곧바로 피터를 낚아채는 데 성공하였고 루피는 고무고무 줄넘기를 사용하였고 피터를 사용하여 줄넘기를 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루피는 카이도우를 떠올리며 이시시시 이 녀석 잡는 맛이 좋잖아 라고 말했고 피터는 굴욕적이라는 표정을 지으며 감히 하계의 쓰레기 주제에 라고 말한 뒤 악마 열매 능력을 사용하여 백호로 폼을 바꾼 이후 루피의 목덜미를 물어뜯습니다. 그리고 루피는 충격을 입으며 비명을 질렀고 나스주로는 그 틈을 놓치지 않으며 자신의 검 초대기철의 폐양색 패기와 무장색 패기를 휘감은 이후 루피의 복부를 그어버렸고 루피의 복부에는 X자 상처가 나게 됩니다. 그리고 세턴이 소소열매 모델 우마왕의 형태로 변한 이후 자신의 뿔에 무장색 패기를 두른 뒤 사념의 박치기를 사용하여 루피를 그대로 땅에 처박아 버리는 데 성공했고 루피도 결국 오로성의 협공을 버텨내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고 치명상을 입으며 쓰러지게 됩니다. 그리고 워큐리는 지친 듯한 모습을 보이며 밀짚모자 다행히도 아직 그 남자의 레벨에는 닿지 못했군. 이대로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거다. 벌레 주제에 꽤나 세계 정부를 위협했다. 허나 네 이름 역시 역사 속으로 사라질 뿐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루피와 오로성의 승부는 급격하게 기울어가기 시작했고 오로성은 자신의 승리를 확신하며 루피를 마무리 지으려 합니다. 오로성이 루피를 마무리 짓기 위해 일제히 루피에게 달려들었고 그 순간 루피의 심장이 크게 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해방의 드럼이 무영의 공간에 울려 퍼졌고 루피는 오로성을 향해 폐양색 패기를 발현합니다. 그리고 루피는 폐양색 패기를 한 차례 더 각성하는 데 성공하였고 폐양색 패기만으로 상대방의 능력을 무효화시키는 경지에 이르렀습니다. 그렇기에 루피의 능력으로 인하여 오로성들은 일시적으로 전원 인간형으로 돌아오게 되었고 마스는 당황하는 모습을 보이며 이건 조이보이가 선보였던 폐양색의 경지 밀짚모자 이 싸움으로 인해 더 성장했다는 건가 라고 말했고 나스조로는 심기가 불편한 듯한 표정을 지으며 자신에게 패배를 안겨준 조로와 류마를 떠올렸고 그놈들의 선장이다. 당연하다면 당연한 것. 이 싸움은 저 녀석에게 성장 촉진제가 되어가고 있다. 더 이상 지체할 순 없다 라고 말했고 세턴은 절망적인 표정을 지으며 어쩌면 이 싸움에서 패배한다면 정말 최악의 사태가 발생할지 모르겠군. 밀짚모자 루피의 성장세를 감당하지 못할지 몰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피터는 인간형으로 변했으나 여전히 투정심이 불타고 있었고 자신의 주먹에 폐양색 패기를 휘감은 이후 루피의 안면을 강타하려 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루피 역시 자신의 주먹에 폐양색 패기를 휘감았고 곧바로 피터의 주먹을 맞받아쳤고 루피와 피터의 충격으로 인해 엄청난 충격파가 형성됩니다. 그리고 피터는 루피의 주먹을 버텨내지 못하였고 루피는 피터를 멀리 날려버리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루피는 웃음을 지으며 니시시시 확실히 인간형이 보기 좋네. 괴물로 변하면 쓸데없이 크기만 크다고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스주로가 다가와 건방 떨지 마라 라고 말한 뒤 귀화 심참격을 사용하여 루피의 목을 베어버리려 하였으나 루피는 일시적으로 나스주로의 검을 고무화시켰고 나스주로의 공격은 무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기세를 탄 루피는 고무고무 던 심벌즈를 사용하여 오로성 전원을 동시에 강타하는 데 성공하였고 오로성들은 인간형으로 변한 상태였기에 상대적으로 방어력과 회피력이 떨어진 상태였고 루피의 공격을 속수무책으로 허용하게 됩니다. 하지만 루피는 홀로 오로성을 감당하느라 체력을 크게 소모하게 되었고 루피의 폐양색 패기가 약해지게 되며 오로성들은 다시 루피의 폐양색 패기로부터 자유로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오로성들은 다시 능력을 사용할 준비를 마쳤고 피터는 밀짚모자 기세는 좋았다만 아직은 폐양색 패기를 다루는데 미숙한 모양이군 이라고 말합니다. 루피의 폐양색 패기의 영향이 약해진 이후 오로성들은 다시 능력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고 피터는 곧바로 악마열매 능력을 사용하여 백호로 변신합니다. 그리고 루피는 서늘한 감각을 느끼게 되었고 피터가 백호로 변함에 따라 바람이 차갑게 불기 시작하였고 루피를 향하여 죽음의 기운이 서서히 다가옵니다.
또한 루피 역시 점점 지쳐가는 모습을 보이며 루피의 기어 피부스가 일부 해제되었고 루피는 밥이 필요해 라고 중얼거리며 힘이 쭉 빠진 듯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오로성들은 이를 기회로 여기며 곧바로 루피를 공격하려 하나 그 순간 공간 열매의 균열이 깨지게 되며 누군가가 루피와 오로성의 앞에 나타났고 머큐리는 당황하는 모습을 보이며 어떻게 이곳에 나타난 거지? 라고 묻습니다. 루피와 오로성의 대결이 한창 진행되고 있을 때쯤 아르바나 항구의 키드 해적단의 선박과 하트 해적단의 잠수함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키드는 생각보다 한적한 알라바스타를 보며 분명 세계정부와 빨간머리 해적단이 한바탕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벌써 전쟁이 끝이 난 건가? 여차하면 빨간머리 녀석까지 함께 잡아버리려 했는데 말이야 라고 말했고 킬러는 안도하는 표정을 지으며 굳이 빨간머리 녀석과 부딪힐 필요는 없지. 그건 그렇고 너무나도 한산하군 이라고 말하며 알라바스타가 너무나도 조용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잠시 후 로우와 베포가 키드와 킬러를 향해 걸어왔고 로우는 유스타스 캡틴 키드 니놈이 여긴 어쩐 일이지? 라고 물었고 키드는 괴짜 의사 녀석 아니야 니놈이야말로 여긴 어쩐 일이냐? 라고 말했고 키드와 로우는 만나자마자 언쟁을 이어갑니다. 그리고 로우와 키드는 동시에 견문색 배기를 통하여 무언가 이질적인 기운을 감지하는 데 성공하였고 로우는 뾰족머리 니 녀석도 느낀 거냐? 라고 물었고 키드는 그래 전쟁은 이미 끝난 듯 보이지만 거대한 무언가가 충돌하고 있다는 기분이 가시지 않는군 이라고 말하며 타이톤이 공간 열매의 능력으로 만들어내 무형의 공간 속에서 루피와 오로성이 충돌하고 있는 것을 어렴풋이 눈치챈 듯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이들을 향해 콩이 걸어왔고 키드와 로우는 곧바로 전투태세를 갖추며 저 녀석은 분명 세계정부 전군 총수 콩 역시 아직 세계정부와 알라바스타의 전쟁은 끝나지 않았던 건가?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콩은 웃음을 지으며 애송이 녀석들이 그렇다면 모두 모인 건가? 초신성이라 불리는 남자들이 라고 말합니다. 콩은 키드와 로우가 전투태세를 갖추자 아쉽지만 젊은 혈기를 상대하기엔 너무 늙었어. 애송이들 전설이 되기 위해 목숨을 걸 준비가 되었나? 라고 물었고 키드는 신세계에 목숨을 걸지 않는 해적은 없다고 목숨 따위 이미 포기한 지 오래다 라고 말했고 로우는 세계정부를 무너뜨리고 코라시의 복수를 할 수 있다면 목숨을 걸지 못할 이유도 없지 라고 말하며 키드와 로우는 자신 있는 듯한 표정을 지었고 콩은 만일 조이보이에게도 저런 자들의 도움이 있었다면 어쩌면 세계의 운명이 바뀌었을지 모르지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콩은 애송이들 현재 밀지모자 루피는 홀로 오로성과 격돌 중이다. 이 녀석들이 돕지 않는다면 밀지모자 루피는 제거된다. 어떤가 경쟁자를 줄일 텐가 아니면 밀지모자를 도와 세계정부를 무너뜨릴 텐가 라고 물었고 키드는 세계정부와 밀지모자 둘 다 결국 내가 쓰러뜨릴 거다. 어이 영감 만일 그들이 어디 있는지 알고 있다면 안내해라. 지금 당장 그놈들의 목을 따버리지 라고 말했고 로우는 현실적으로 자신의 힘으로는 세계정부를 무너뜨리는 것이 불가능하며 세계정부를 무너뜨리기 위해 반드시 루피가 있어야 함을 알았기에 무리하지 마라 바보 녀석. 냉정하게 밀지모자는 우리보다 몇 수는 앞서 있다. 밀지모자를 돕는 것이 현재로선 최선의 수. 콩 전군 총수 밀지모자는 어디 있지? 라고 물었고 콩은 혈기왕성한 젊은이들이군. 그렇다면 나 역시 목숨을 걸겠다 라고 말한 뒤 공중으로 튀어오른 뒤 자신의 주먹에 폐양색 패기와 무장색 패기를 두른 이후 갤럭시 임팩트를 사용하였고 하늘에 거대한 균열이 생겨납니다. 그리고 공간 열매로 인하여 생성된 무형의 공간 속으로 진입할 수 있는 길이 생겼고 콩은 캡틴 키드, 드라팔과 로우 저곳으로 들어가라. 저곳에 오로성과 밀짚모자가 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키드와 로우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공간 열매로 인하여 생성된 무형의 공간 속으로 이동했고 키드와 로우는 루피와 오로성의 앞에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오로성들은 당황하는 모습을 보였고 루피는 매우 지쳐있던 터라 키드와 로우를 매우 반갑게 여기며 너희들이 어떻게? 라고 물으며 웃음을 지었고 키드는 저 영감들을 죽일 때까지만 임시동맹이다 라고 말했고 로우는 밀짚모자 홀로 저 괴물들을 상대로 버텨낸 건가? 라고 말하였고 마침내 삼선장이 모두 집결하게 되었고 오로성과 삼선장의 대결이 시작됩니다. 키드와 로우가 무형의 공간 속으로 진입한 이후 머큐리는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으며 분명 외부에는 콩 전군 총수가 지키고 있을 터 설마 저 애송이들이 콩 전군 총수를 꺾은 건가? 라고 물었고 마스는 우연히 콩과 마주치지 않고 들어온 거겠지. 콩은 결코 쉽게 쓰러질 사내가 아니네 라고 말하며 분명 콩이 경비를 서고 있을 터인데 키드와 로우가 나타난 것은 미심쩍은 부분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로우는 콩의 입장을 생각하여 굳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으나 키드가 급발진을 하며 콩이라면 만났다고 그 영감이 우리에게 입구를 알려줬는데 라고 말했고 피터는 당황하는 표정을 지으며
블러핑인가 애송이 녀석이 라고 말하며 차마 키드의 말을 믿지 못하며 키드에게로 달려듭니다. 그리고 키드는 자기 열매의 능력을 사용하여 백호의 형태로 변한 피터의 몸에 자성을 부여한 뒤 그대로 피터를 땅에 쳐박아 버리려 합니다. 하지만 피터의 힘과 무장색 패기가 워낙 강했기에 피터는 키드의 능력에 완벽히 저항하며 키드에게 달려왔고 키드를 한 입에 삼켜버리려 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로우가 샴블제를 사용하여 키드와 루피의 위치를 바꿔버렸고 루피는 자신의 주먹에 폐양색 패기를 휘감은 뒤 고무고무 레드로크를 사용하여 피터의 턱을 정확히 가격하였고 피터는 충격을 받으며 멀리 날아갑니다. 그리고 나스주로가 공격을 마친 루피를 곧바로 베어버리려 하였으나 키드가 자신의 강철팔의 무장색 패기를 누른 뒤 나스주로의 공격을 막아서는데 성공하였고 이후 로우가 리룸을 사용하여 무형의 공간 전체를 룸으로 뒤덮은 뒤 감마나이프를 사용하여 나스주로의 복부를 관통하는데 성공하며 키드, 루피, 로우는 사실상 처음 합을 맞춰봤음에도 콤비가 매우 잘 맞는 모습을 연출합니다. 키드와 로우가 나타나며 한 차례 분위기가 반전되긴 하였으나 여전히 오로성의 기세는 강했고 객관적인 승률 역시 오로성 측이 더 높았습니다. 그리고 루피와 키드를 제외한 모든 이들은 이 사실을 직시하고 있었고 오로성 전원은 빠르게 삼선장을 압박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로우는 루피의 부상을 살피며 밀짚모자 그 몸으로 용케도 홀로 버티고 있었던 건가, 냉정하게 객관적인 전력은 우리가 열세하다,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이상 최후를 맞이하는 건 우리일지 모르겠군 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로우는 수술 열매의 능력을 사용하여 루피의 상처를 일부 치유하는 데 성공했고 루피는 웃음을 지으며 니 시시시 굉장하잖아 라고 말했고 로우는 루피에게 니 녀석의 체력을 회복시키는 데는 이게 가장 좋다고 들었다 라고 말한 뒤 미리 준비한 고기 수십 덩어리와 밥을 루피에게 건넵니다. 그리고 루피는 흥분한 듯한 표정을 지으며 고기와 밥을 먹기 시작했고 워큐리는 밀짚모자가 체력을 회복할 시간을 주지 마라 라고 소리치며 봉이의 형태로 변한 뒤 곧바로 루피에게로 돌진합니다. 하지만 키드가 워큐리를 막아섰고 키드는 댐드 펑크를 사용하여 워큐리의 이마에 공격을 적중시킵니다. 그러나 워큐리는 거의 데미지를 입지 않았고 키드의 공격을 버텨낸 뒤 그대로 루피를 들이박으려 하였고 로우는 샴블제를 사용하여 자신과 루피의 위치를 바꾸었고 로우는 그대로 워큐리의 박치기를 허용하게 되었고 피를 토하며 멀리 날아갑니다. 그리고 키드가 다급한 표정을 지으며 로우를 커버하러 가려고 하나 그 순간 나스주로가 나타나 귀마 참변을 사용하여 키드를 베어버리는데 성공하였고 키드의 강철팔이 잘려나가게 되며 키드의 강철팔이 절단되어 공중에 떠오릅니다. 그리고 마스가 이츠마데의 형태로 변하여 루피를 향하여 파괴강선을 쏴버렸고 삼선장은 또 한 차례 큰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샹크스가 알라바스타로 향한 이후 벤베크맨을 포함한 빨간머리 적단 전원은 우선 알라바스타에서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앞에 소형 선박이 하나가 나타났고 그 선박에는 세계정부의 마크가 걸린 깃발이 꽂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벤베크맨은 아직 세계정부의 공세가 끝나지 않은 건가, 루피와 샹크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선 저 녀석을 침몰시키는 수밖에 없겠군 이라고 말했고 야섭은 맡겨두라고 베크 라고 말한 뒤 자신의 총에 무장색 패기를 누른 이후 곧바로 소형 선박을 향해 총을 발포하며 소형 선박을 침몰시켜버리려 합니다. 하지만 소형 선박에 탑승한 누군가는 최소한의 동작만을 취하며 야섭의 총알을 갈라버리는데 성공했고 벤베크맨은 아직 누구인지 파악은 되지 않았으나 한 동작만으로 알 수 있겠군, 저 녀석은 상당한 실력의 고수다 라고 말했고 럭키로는 닭다리를 뜯어먹으며 그럼 직접 가는 수밖에 없겠네, 대포를 쏴봤자 어차피 격추시킬 거 아니야 라고 말하였고 빌딩 스네이크와 럭키루는 함께 소형 선박으로 뛰어듭니다. 그리고 럭키루와 빌딩 스네이크는 소형 선박에 도달한 이후 소형 선박이 있는 인물의 정체를 파악하게 되었고 럭키루는 매우 놀라며 뒤로 넘어지며 샹크스, 설마 샹크스야, 세계정부의 선박을 탈취한 거야 라고 소리쳤고 럭키루가 샹크스로 착각한 인물은 샹크스가 아닌 샹크스의 쌍둥이형 빙크스였습니다. 참고로 빙크스는 이무의 명령을 받고 오로성을 보좌하기 위하여 알라바스타로 향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빙크스는 웃음을 지으며 아쉽지만 나는 샹크스가 아니다이 라고 말했고 빌딩 스네이크는 곧바로 빙크스의 얼굴에 총을 쏴버린 뒤 겉모습만 흉내를 내는 것이겠지, 이런 얄팍한 수를 쓰다니, 감히 선장을 사칭한 죄는 무겁게 물어주마 라고 말했고 빙크스는 여유로운 모습을 보이며 너무 강한 말은 하지마, 약해보여, 감히 네 녀석의 수준으로는 내게 닿지조차 못할 거다, 동생의 동료들이라 가급적 죽이고 싶진 않았다만 감히 벌레 주제에 나에게 총구를 겨눈 죄는 결코 가볍지 않아서 말이야 라고 말한 뒤 자신의 검 티폰을 꺼내들었고 순간적으로 주변이 매우 어두워졌으며 번개와 폭풍우가 몰아치기 시작합니다.